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 웬만한 지역 다 포함됐고요. 또 투기과열 지구 지정된 지역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주, 세종시, 대전,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서울의 고가 주택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송파구 또는 양천구 또는 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 대책안에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는데, 일단 재개발에 대한 규제 내용보다는 일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내용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 고가 시장 라인, 그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앞으로의 흐름은 이 강남 또는 서울의 주요 지역의 고가 재건축 단지와는 다르게 좀 국지적으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가격의 흐름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구나 송파구 또는 이제 고가 재건축 라인들에 대한 규제 내용, 어떤 것들이 강력하게 들어왔는지, 이 주택시장을 어떻게 눌러주려고 어떻게 강력하게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들썩이다 보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 카드까지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제 안전진단, 두 번째는 안전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을 하는 그 절차에서 조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고요. 그 양상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까다롭게 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예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수도권이면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주 2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 또는 그 실수요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2년 이상은 일단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만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큰 강력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오늘 그 규제 내용에 이제 담겨 있었는데, 일단 초과이익 환수제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금액적으로 굉장히 세게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국토부에서 기획조사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용산구라든가 또는 이제 강남구, 송파구에 투기성 법인, 최근에 이제 강남구나 송파구에 그 고가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단지의 법인을 그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거고, 특히나 이제 자금 출처 불분명한 거래, 증빙 자료 부실한 거래, 그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회피 목적으로 뭔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웬만한 사람들 다 이런 것도 좀 꺼려 하잖아요. 되게 싫어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재건축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선 또는 선망의 대상에서 조금 회피하고 싶은 내용으로 조금 규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흐름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 이쪽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 안 나오잖아요. 또 대출도 굉장한 강력한 변수였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주요 개발 호재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된다. 자, 추진 배경은 서울, 송파구, 강남구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그 조성과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 계획이 추진이 본격화되어 연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가 6월 5일날 발표가 됐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 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 의뢰가 6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요 개발 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등, 자, 매수 심리 자극, 자, 과열 심화가 우려가 됐고요. 자, 그로 인해서 시장 불안 요인, 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 차단,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사전 차단하겠다. 자,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 서울시 지정권자 협의하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 추진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이쪽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이 넘어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법률안이 지정이 되게 되면 허가를 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등, 자,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 확정,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6월 17일 오후에 이 서울시 보도자료 배포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아직 못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에 대해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인 경우에는 대지 지분 면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게 그래요. 거래가 많이 돼야 이 가격이라는 게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거래가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자, 이제 그 강남권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당분간 이 규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제약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나 임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된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자,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개발 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토부에서 실거래 기획조사, 그래서 이제 조사 기간은 6월부터 8월, 자, 필요시에는 연장까지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실 마이스 또는 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요. 자, 돈 많으신 분들도 또는 이 자금 조성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신 분들, 자, 절대로 이쪽에 안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내용,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가 됐습니다. 자, 강남권 역시나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다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이 이제 강화가 됐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현행 그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했지만, 일단 이제 개선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로 변경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 강남구나 이제 송파구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구가 아니라 서울시로 변경하고요. 자,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는 일단 서울시로 이제 격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게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0년 12월 후, 자,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전진단, 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지조사, 그래서 안전진단 필요성을 이제 판단을 하고요. 1차 안전진단, 그래서 주택단지의 구조적 안정성 등 진단을 하고,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이제 또는 그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판정에 관한 부분인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입안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안전진단 기관 선정 시에 자, 이제 시도지사로 좀 격상이 되고 또 이제 그 공공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이제 시도지사 뭔가 그러니까 이 좀 상위 기관으로 조금 뭔가 이 안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강화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 진단 기관에 대한 자, 제재가 이제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전 진단 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자,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곤란했다. 뭔가 부정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부정이 있을 수도 있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정이 있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시에는 과태료 자 2천만 원을 신설하고요. 허위 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 제한을 1년간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1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안전진단 시 현장 조사를 강화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개선하는 부분이 철근 부식도, 자, 그 다음에 외벽 마감 상태 등에 따른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겠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서류 중심으로 이제 소극적 검토였지만 이제는 2차 안전진단 기관에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 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 미완료로 처리하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단의 책임성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행 그 공공기관이 검토한 2차 안전진단 최종 점수가 공개된 상태에서 뭔가 점수가 공개된 상태에서 위원들이 판정에 대한 뭔가 부담감을 갖고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일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책임성 있는 자문에 대한 한계가 있었는데 개선하는 부분은 자문위원에 대한 구조 안정성, 건축, 설비 노후도 등의 자, 평가 분야별로 개별 분리해서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로 이제 실시한다. 자, 그래서 이전보다는 뭔가 좀 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에게 뭔가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이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이 안전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회에 그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조금 책임성이라는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오늘 굉장히 큰 하두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거주 요건이라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자, 현행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건과는 그러니까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됐지만 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분양 신청이 가능했다. 자, 근데 이제 개선되는 내용 보게 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자, 수식이 붙었죠. 수도권이고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 만약에 2년 거주 이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요.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지금 웬만한 그 서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자, 요런 공식이 형성되는 지역,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물건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문의 전화가 좀 왔었어요. 그래서 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2년 이상. 근데 연속 거주가 아닌 합상 거주 기간을 이제 그 따진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매각 후에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 거주가 아닌 합상 거주다. 그래서 일단은 그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용식이 정말 중요하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자, 20년 12월 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완료된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12월 이전까지 조합 설립이 설정되지 않았다. 2020년 12월 이후에 이 조합 설립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이제 그 규제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음마 아파트라든가 또는 잠실 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12월까지 조합 설립하면 되잖아요. 조합 설립하면 됩니다. 자, 근데 조합 설립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의 토지 등 소유자의 자, 동의요건도 갖춰야 되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만든다면 뭐 시간적으로는 아직 6월이기 때문에 가능도 하겠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내용, 자,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덤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대부분 갭 투자로 많이 접근을 했고, 또 이제 법인, 사업자를 이용해서 취득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본 내용만 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서울의 재건축 고가시장 라인들이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움에 부딪힐 것 같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유자들도 지금 눈치를 채고 좀 걱정의 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의 본격 징수를 시작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합헌 결정. 그래서 2019년 1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을 합헌했죠. 그래서 제도를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국가징수분 재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계획된 바에 의해서 이제 뭔가 예시가 나오긴 했는데요. 한남 연립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 자, 두산 연립 4억 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하겠다. 뭔가 금액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무거워 보입니다. 자, 지자체 대상 집중 교육기 자, 시행을 할 거고요. 2020년 자, 2월 그리고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 2020년 하반기. 자, 그래서 지금 62개 조합 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지금 18년 4월부터 20년도 6월까지 통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강남 5개 단지의 평균은 약 4억 4천에서 5억 2천 정도로 지금 평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북 1개 단지 1천만 원에서 자 1.3천만 원 정도 자 이렇게 지금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이제 예상이 되고 수도권 경기 2개 단지에 6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 조합원 1인당 그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 5개 단지 평균 4억 4천에서 5억 2천.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우리가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시세 차익이라는 게 나야 되는데 크게 날 거예요. 근데 뛰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 지금 강력하게 규제가 예고되고 있다. 자, 강남권 정말 많이 뛴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이제 그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도 보완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의 주택가의 공시 비율이 차이가 발생하여 자 부담금 산정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개선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 비율을 적용하겠다. 자, 그 근거로는 한국감정원의 지원 근거를 이제 마련해서 2020년 12월 뭔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건축 부담금 기속 비율을 광역 지자체의 30%, 기초 지자체의 20%로 이제 조정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법률 개정 20년 12월 이후부터 최초 재건축 부담금 부과 조합원부터 적용을 하겠다. 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요, 그 강남 주요 지역 또는 이제 서울 주요 지역 고가 라인들, 특히나 이제 개발 계획이 몰려 있는 이 강남권 그리고 또 이제 송파
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또 이제 그 안전진단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강화되고, 또 이제 그 뭔가 이 안전진단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금 해당 그 시군 그 우리가 송파구나 강남구가 아니라 일단은 그 서울시로 좀 격상이 됐다라는 부분, 예, 까다로워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0년 12월 이전까지, 자, 일단 12월까지 조합 설립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2년 요건이 붙는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고 있고, 좀 이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를 굉장히 정부에서 이런 강력한 규제를 내놓음으로써 좀 눌러주고 있다, 눌러줄 거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국토부에서 기획조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일단 요 시장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목동의 이제 재건축 단지라든가 용산의 정비창 주변에 그 고가 라인들 또는 그 지역들이 이제 뭔가 법인이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예, 어려움에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건축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 거의 끝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것 같은 이 고가 주요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다음 내용, 예, 법인이라든가 또는 갭 투자에 대한 부분, 또 지금 어떻게 핫 이슈 지역으로 이제 어떤 지역들을 지금 사람들이 막 또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 지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